어린이가 당뇨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인슐린 주사부터 놓고 시작하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 이것을 옛날에는 소아성 당뇨병 그랬는데 지금은 제1형 진성 당뇨병이라고 하죠. 그 발병 원인, 기본 원인은 자가면역증이다. 삼진법은 자가면역증일 때 대장정격부터 놓고 시작합니다.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에 대장정격증이 많다. 그것을 지난 시간에 함께 토론했고, PTS 장애도 자가면역증 못지않게 발병의 큰 원인이다. 그런데 간 기능이 약하면, 간 기능 부전이 있으면 PTS 장애를 극복하는 힘도 약해진다. 그로 인한 당뇨병 발병, 간정격으로 도와줄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비정격증, 우리 삼진법 TV에서는 십수년째 제1형 당뇨병이든 제2형 당뇨병이든 일단 기본 원칙은 비정격을 놓고 시작하는 것이다. 그것을 강조해 왔었습니다. 그 의과학적인 근거, 한의학 대사전에 경맥들은 자체 순행 부위가 있고 일종한 장부 기관들과 연계되어 있다. 이 경맥을 통하여 그 경기가 해당 장부 및 기관들에 가서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게 하며 온몸을 하나의 통일체로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런데요, 비장의 정상적인 기능 중에는요, 혈당 조절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장은 혈당 조절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혈당 조절력이 약해지면 베타세포가 파괴됩니다. 비장 기능이 제1형 당뇨병, 제2형 당뇨병 포함해서 당뇨병과 관계가 있다는 의과학적인 근거, 토론 제1주제, 비장 면역 항상성과 췌장의 베타세포. 예를 들어서 비장에 항원이 침투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일련의 면역작용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묘사한 그림이에요. 이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비장에 항원이 침투했어요. 그러면 대식세포가 항원을 포획해서 잘근잘근 씹어먹습니다. 그리고 비유컨대 그 항원의 정보를 담은 USB를 도미 T세포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 도미 T세포는 그것을 충분히 학습한 다음에 메모리 B세포를 불러서 이렇게 생긴 놈은 무조건 적이야. 다음에 똑같은 놈이 들어오면 조건 반사적으로 B세포에 항체 면역 반응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때 사이토카인스, 즉 인터루킨도 그 면역에 참여하거든요. 특히 인터루킨, 사이토카인스는 세포독성 T세포를 각성시킵니다. 그러면 세포독성 T세포는 항원이 들어와서 손상된 조직세포, 그것을 싹 도려내서 림프절로 가지고 가서 분해 파괴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문제가 생긴 게 비장면역 실패에 의한 자가면역증, 비장의 여포조절 T세포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헬퍼 T세포의 항원 인식 및 적응 면역작용을 조절하는 면역 항상성 유지력을 발휘하는데요. 미국 국립보건원 논문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온 논문, 제1형 당뇨병 환자의 비장 및 췌장 림프절에서 감소된 여포조절 T세포. 우리의 연구 결과는 T1D 환자의 질병 관련 조직 내에서 여포조절 T세포 변화의 증거를 제공하여 결함 있는 잭내성 및 질병 발병에서 여포조절 T세포의 역할을 제한합니다. 제1형 당뇨병은 췌장 베타세포의 파괴를 특징으로 하는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T세포 과잉 활성화, 기능 및 분화의 이상은 T1D 환자의 자가면역 발달을 유도합니다. 여포조절 T세포는 비장과 췌장의 면역, 특히 세포독성 T세포의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데 그 여포조절 T세포가 부족하면 세포독성 T세포가 제멋대로 정상적인 췌장의 베타세포를 파괴한다. 세포독성 T세포가 정상적인 베타세포를 마구잡이로 헤집어 놓습니다. 요약해드리면 대식세포가 항원을 포식한 후 몽타주를 그려서 도미 T세포에게 전달하는데 몽타주를 정확히 인식하도록 여포조절 T세포가 감시 감독 한 번 더 체크하는데 비장에서 여포조절 T세포가 부족하면 세포독성 T세포가 또라이가 돼요. 그래서
손상되지 않은 베타세포를 파괴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베타세포, 파괴된 베타세포, 몇 개 안 남은 베타세포는 인체가 충분히 필요로 하는 인슐린을 분비 못하지요. 이게 자가면역증에 있어서 비장의 여포조절 T세포가 부족하면 발생하는 발병 기전입니다. 그러니까 사암진법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비장면역 실패예요. 비장면역 실패, 이것은 비허증이죠. 그래서 비정격을 놓아서 비장의 정상적인 면역 상태를 회복시켜준다. 그러면 파괴된 베타세포도 복구될 수 있다. 토론 주제 2. 비장의 줄기세포는요, 당뇨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 네이처지에 게재된 논문, 비장 줄기세포는 당뇨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2003년 11월 14일 세계 당뇨병의 날에 발표된 과학 보고서는 비장 줄기세포가 쥐의 일형 당뇨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당뇨병 환자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왔습니다. 췌장의 랑게르한스섬 세포는 혈액에서 과도한 포도당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그러나 제1형 당뇨병에서는 면역체계가 랑게르한스섬 세포를 파괴하고 혈액 내 높은 당 수치가 심각한 의학적 합병증을 유발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베타세포가 파괴되면 인슐린 분비가 부족해진다. 매사추세츠 제네럴 하스피탈의 데니스 하스트만과 동료들은 정상 쥐의 비장 줄기세포를 당뇨병 쥐에 주입했고, 놀랍게도 정상적인 인슐린 분비 랑게르한스섬 세포를 생성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줄기세포 공급원으로서의 비장 지원. 또 다른 논문에 보면 당뇨병과 관련이 없는 특정 질병에서, 즉 외상을 입었어요. 교통사고 등으로. 그래서 비장을 불가피하게 제거했다. 그러한 환자가 온전한 췌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의 발병으로 이어지더라. 정상적인 췌장의 베타세포, 정상적으로 인슐린을 분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비장도 건강했었어요. 그런데 교통사고 등의 불가피한 어떠한 사고로 비장이 망가졌어. 어쩔 수 없이 비장을 제거했어. 그랬더니 제1형 당뇨병이 걸리는 사람이 많이 발견되더라. 여기까지 들으신 어떤 당뇨병 환자분, 나 줄기세포 맞을래, 줄기세포 주사 맞으러 갈래. 줄기세포 연구는 현재 그 성과를 이용하여 치료를 시도하는 분야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아직까지 첫걸음을 뗀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난치성 질환의 치료에 이용하기까지 기술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뿐 아니라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하는 등의 많은 산을 넘어야 하는 여정의 시작인 것이다. 따라서 섣부른 낙관이나 과도한 포장으로 현재 단계의 연구 결과를 잘못 알리고 이해하는 것은 큰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줄기세포에 대한 올바른 이해, 삼성서울병원 건강칼럼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넘어야 할 산이 많아요. 만약에 비장에 손상된 줄기세포를 복구시킬 수 있는 줄기세포요법이 등장한다면, 그런데 아직까지 그 방법은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면 그냥 두고 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정격 넣는 겁니다. 비장의 정상적인 면역 상태도 회복시켜주고 비장의 줄기세포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돕는 요법, 비정격. 소부대도의 N극면, 대둔은맥의 S극면 부착. 그러니까 대장정격, 간정격, 그리고 의과학적으로 확정된 비정격. 이것이 당뇨병의 기본방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요법을 어떻게 실용화시켜서, 즉 증상별로 적용할 것인가. 실용요법.
자가면역엔 대장전격, PTS 장애는 간전격, 비허증에는 비전격을 적용하는데 이 실용요법을 제 경험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이것은 0836 소아당뇨병 특집 1부, 0837 소아당뇨 특집 2부, 이것과 오늘 내용을 연구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오늘 것과 함께 세 편을 묶어서, 그리고 그 말미에 어떻게 구별해서 적용할 것인가, 그 실용요법을 정리해 놓겠습니다. 실용요법은 다음 주 월요일 날 보내드립니다. 시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